이분도 제가 댓글로 먼저 간단하게 답을 드리기는 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블룸님, 한국에서 4년제 국어 국문과는 해외 취업이 어려울까요? 네, 어려워요. 적성에 안 맞아서 학점도 낮고, 이게 뭐죠? 네, 다른 뭐 어떤 뭐 무슨 사이트인가 봐요. 어떤 온라인 사이트인가 봐요. 해외에서 학사 다시 따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예. 학사를 다시 따거나 뭐 기타 다른 공부를 하거나 한국에서 간호사 같은 분야로 경력을 쌓아 나가는 방법뿐인가요? 그것도 저는 비추해요. 왜냐? 한국에서 간호대학을 4년을 새로 다녀야 되거든요. 이 경우에. 그러면은 그 노력이면은 차라리 해외에서 간호대학을 새로 다니는 게 나아요. 새로 다니는 게 낫고 지금 국어 국문과 나왔으니까 잠시만요. 안타깝지만은 국어 국문과 나오셨으니까 영어 공부도 많이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영어도 못 하고 뭐 주특기 전공도 없고 경력도 별로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커리어 체인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특히 더 그래요. 한국에서는 이게 정말 쌍팔년도 얘기인데 옛날에는 전공과 무관하게 대졸자면은 그냥 웬만한 중견기업 정도는 입사가 가능하던 그런 뭐 쌍팔년도 시절이 있기는 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어디 무슨 뭐 한양대 국문과 나와가지고도 뭐 대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이 막 수두룩하고 그랬어요. IMF 전만 하더라도 한양대뿐만 아니라 뭐 무슨 뭐 미대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 삼성에 들어간 삼성증권 뭐 이런 데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뭐 재롱사원 뭐 이래가지고 면접 볼 때 뭐 노래 잘하면은 뽑아주고 막 그런 시절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IMF 이전에는 별 희한한 제도를 통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한국에 있는 대기업은 물론 웬만한 중견기업들도 경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신입사원, 즉 경력 있는 신입사원 이런 사람들을 뽑기를 희망을 해요. 이게 사실은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미국, 호주 어디든 다 마찬가지인데 이미 대학 다니면서 방학 동안에 뭐 유급 인턴십, 무급 인턴십 이런 거 경력들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전공도 이런 뭐 문사철, 문학, 철학, 사학, 역사학 뭐 이런 문송한 전공 해가지고 취업되는 경우가 역시 선진국에서도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파옥슐레 이런 그 응용과학 대학 이런 데들은 그 전공 이 교과 과정 자체가 어떤 대기업에서 거의 만들어졌다 그럴까? 요새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반도체 계약학과 이거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니 이거 공부시키고 이 과목 반드시 시키고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최소 몇 학점 이상 뭐 그다음에 그 학점 커리큘럼 자체 뭐 실라버스도 뭐 그쪽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국어국문과 졸업해가지고 사실은 일반적인 기업체에서 원하는 어떤 전문 지식 뭐 경력 이걸 쌓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문송한 분들은 반드시 커리어 체인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저도 인문대학 출신이란 말이에요. 뭐 너무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 옛날에도 저 때는 인문대학 IMF 전에는 인문대학 나와도 제가 92학번이었는데 9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이때 과 사무실에 가보면은 이렇게 누런 봉투들이 막 굴러다녀요. 옛날 분들은 이거 아실 수도 있고 요즘 분들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이 되냐고 그러는데 어디 뭐 삼성, 현대나 막 이런 유명한 대기업들에서 입사 지원서 좀 써달라고 서울대학교 출신들 입사 지원서 좀 써달라고 과 사무실에 어디 그 조교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누런 그 A4 봉투 있잖아요. A4보다 조금 더 큰 봉투. 그 누런 봉투에 입사 지원서가 들어져 있고 과 사무실 테이블이나 뭐 이런 책장 같은 데에 막 굴러다녀요. 그게. 근데 아무도 그거에 관심이 없어. 졸업생들 중에 거기에 뭐 입사 지원서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 인문대학인데도. 그러던 시절이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게 IMF 이후에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임블룸님
이거 방송 듣고 계신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새로운 커리어에 도전하는 게 좋다. 그리고, 한국의 간호사 같은 분야 굉장히 유망하기는 해요. 간호사 분야로 잘 준비를 하면은 해외에서는 의대도 진학할 수가 있어요. 이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아우스빌딩을 통해서 의대에 진학할 때 가산점 받는 거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블로그에 올려드린 증거 자료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러면은 미국은 그런 제도가 없느냐? 왜 없겠어요? 미국도 있어요. 미국도 대학은 간호대학 나왔지만 어차피 미국은 의학 전문 대학원 제도잖아요. 학부에서 의대를 가는 게 아니라 대학원에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MCAT 제가 맞나? 이거 메디컬 컬리지 어드미션 테스트라고 해서 MCAT 시험이 있어요. 이거 약간 한국의 수능 비슷하게 반복 숙달하면은 고득점이 가능하거든요. 미국에서 간호대학 진학을 해서 커뮤니티 컬리지를 진학을 해도 사실 저렴하게 간호사가 자격을 딸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거기다가 뭐 추가로 4년제 가는 주립대학에 편입을 하면은 또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고, 거기서 그 학점 관리를 아주 잘한 다음에 MCAT을 준비를 하잖아요. 학사학위 끝나고 나서 간호사로 뭐 취업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MCAT 준비하고 의학 전문 대학원에 지원하잖아요. MCAT 점수 한 500점 후반 맞나? 500점 후반대인가? 제가 그 점수 때 다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하여튼 MCAT 점수 고득점하고, 이거는 반복 수달하면 고득점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GPA를 잘 받았는데 뭐 간호과 출신이다. 이거는 의대 진학하는데 더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의학 전문 대학원 진학할 때 대부분 뭐 생물과, 화학과 뭐 이런 데 출신인데, 그러면은 어디 뭐 정치학과 무슨 뭐 철학과 출신은 의대에 못 가느냐? 제가 알기로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 의대 중에는 아주 뭐 커트라인이 높고 경쟁력이 센 데도 있지만은, 심지어 어떤 의대들은 생각보다 이제 지방에 있는 뭐 시골 의대 이런 데들은 학비도 저렴하면서 좀 커트라인이 낮은 데들도 있고, 심지어 학비가 무료인 의대도 있어요. 대신에 군복무, 군의관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서명하면은 되거든요. 물론 그거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군의관 10년 복무 뭐 이런 거 서명을 해야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디 뭐 파병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무슨 한국계 어떤 의사가 군의관이 뭐 어디 무슨 뭐 RPG 탄이 어디 박혀 있는 거를 목숨을 걸고 뭐 제거했다는 등 뭐 그런 얘기 뭐 썰 같은 거 올라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의학 교육은 제대로 어떤 뭐 잘 받기는 하지만 좀 위험한 업무들을 수행해야 될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낮아요. 미국 군의관을 뽑는 학비가 무료인 의대도 있다. 의학 전문 대학원도 있다. 잘 안 알려져 있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포인트는 국어 국문과 문송한 전공으로 해외 취업은 그냥 안 된다고 보는 게 마음이 편해요.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커리어 체인지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밑에 어떤 분이 한국어 교사 자격증 따고 뭐 하면 되지 않, 이거 안 돼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국어 교사로서 해외에 풀타임 취업이 가능한 포지션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어 교사로 해외 취업에 성공하고 취업 비자를 받아서 영주권까지 갔다. 그것도 선진국에서. 그런 사례를 제가 지난 20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본 적이 없다.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